자, 이제 40페이지 들어가는데 4장은 저 위에 출제 그 포인트를 보니까 한 5문제 정도 문제가 나온다고 적혀 있는데요.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우리가 지금 3장까지 배웠죠? 3장까지 나오는 문제가 한 5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4장만 그 이상 나온다는 얘기죠. 각 단원별로 문제는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개공이 된 이후에 하게 되는 일들을 배우겠다는 건데, 첫 번째에 나오는 겸업이 적혀 있죠. 겸업. 우리 지난주에 아까 복습할 때도 나왔지만 법인인 개공은 법에 정해진 몇 가지? 7가지. 다시, 법인인 개공은 법에 정해진 7가지 외 업무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법인이 할 수 있는 7가지를 배우겠네? 자, 그리고 이거 외에는 못한다라고 문제가 나오겠네? 그럼 문제가 여기 나오겠네? 법인인 개공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걸 찾으라고 문제가 나오겠네? 이번에도 나왔겠네? 다 풀 수 있었겠네? 그렇죠. 아주 쉽게 맞을 수 있었어요. 아주 쉬운 문제고. 그리고 이제 배워야 될 것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겸업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나와야 되겠죠? 또 아저씨 겸업은 어떻게 되는가도 배우겠죠? 네, 이거 배울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비교한 것이 그 박스예요. 박스를 이쁘게 만들어 드렸죠? 네, 이게 우리 1년 동안 문제 푸는 공식이에요, 공식. 제가 개발한 거예요. 제가 개발한. 뭔 와예요?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와식이나. 자, 여러분 저것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자, 법인인 개공은 14조에, 법의 14조에 정해진 몇 가지 업무만 할 수 있다. 7가지만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래요? 중개업이래요. 그리고 뭐가 있대요? 5개가 있는데 5개가 뭔지는 아직 모르죠? 그냥 5개라고 하면 돼요. 5개.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대요? 경공매 할 수 있대요. 경매, 공매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럼 7가지죠, 7가지. 그 밖에 업무는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거죠. 이게 이제 법인인 개공의 겸업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겸업 제한이 없다. 그냥 그렇게 기억해요. 뭐라고요? 겸업 제한이 없다. 그러면 편의점 하면서 중개업 해도 된다, 안 된다? 지난주에 했죠, 이거? 네. 같은 공간에서 하는 것도 돼요. 상관없어. 자, 문방구. 좋아. 이삿짐센터. 좋아. 인테리어 업체. 좋아. 치킨집. 다 좋아. 치킨집 괜찮죠? 7시까지 중개업하고 불 떼고. 새벽까지 하고 한 달쯤 지나면 쌍코피 터집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해라, 또 하세요, 또 하세요, 또 하세요. 이렇게 제한이 없어요. 사실 구분할 필요도 없는데 이렇게 구분하면 더 공부하기는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부칙상 개공 아저씨는 하세요, 또 하세요, 또 하지 마세요, 또 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저씨는 뭐만 못한대? 경공매만 못한대. 찡 없으니까. 걱정되는가 봐. 이런 거 할까 봐. 못한대. 네. 여러분께서 이제 해야 하실 작업이 이거예요. 다른 색깔을 꺼내봐요. 다른 색깔. 지금 종류별로 색깔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5개는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다. 5개는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다. 경공매는 누구 빼고? 아저씨 빼고. 벌써 우리 대화가 잘 되네, 이제. 아저씨 빼고. 자, 그 밖에는 누구 빼고? 법인 빼고. 이 말 외워야 돼, 지금. 다시. 5개는 모든 개공이 다 한다. 좋아? 경공매는 누구 빼고? 아저씨 빼고. 그 밖에는 누구 빼고? 법인 빼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공부할 순서는 이거죠. 일단 누구의 업무를 먼저 보자. 법인인 개공의 7가지 업무를 쭉 보고 나머지 애들 비교해서 이제 작업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박스 밑에 양거는 1번 제목은 법인인 개공의 업무 범위. 본문 법인인 개공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걸 제외한다면 다음에 7가지 말고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는 없다. 자, 첫 번째는 뭐 할 수 있다? 중개업 하셔야죠. 중개업은 그냥 적고만 지나가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에서 6번까지를 묶어봐요.
왼쪽으로 2번에서 6번까지를 묶어서 왼쪽에다가 5개라고 쓰세요. 5개라고 적고 좀 더 필기를 해야 할 게 있어요. 자, 이 5개의 업무는 이렇게 적으세요.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이다 아니다. OX. X고 당연한 거지. 중개업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럼 이 중개업이 아니지. 중개업이면 뭐하러 여기다 따로 써. 중개업이 아닙니다. 이게 중개업이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걸 도와주는 일은 이다 아니다. 그런 일이 아니라고.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걸 도와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 일이 아니고 그냥 부동산과 관련된 다른 업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5개 업무는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자, 지금부터 이 5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2번 상업용 건축물과 또 뭐 있어요? 주택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대요? 임대 관리를 하는 등 부동산에 뭐 할 수 있다? 관리, 대행. 이거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쪼개면 4개로 쪼개져요. 같이 읽어보죠.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 시작.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관리.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주택의 임대관리, 주택의 관리대행. 이걸 다 준다. 하나만 쪼개서 낸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이게 쪼개서 하나만 낸다. 이걸 다 낸다. 쪼개서 하나만 내지. 그걸 다 줄 것 같아? 문제 내는 사람이 바보예요? 이걸 다 주면 눈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중에 쪼개서 하나만 낸다고. 이렇게. 주택의 관리대행 이렇게 하나 쪽 땡기면 되게 어색하잖아. 이런 걸 노리는 거예요. 하나만 냅니다. 자, 그러면 임대관리라는 건 내 건물, 남의 건물. 남의 건물이죠. 남의 건물을 내가 관리해 주는 거죠. 내 건물이 아니고 내가 건물 사서 이게 세 받고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임대업이라지. 그런 건 임대업. 임대 사업을 하는 거죠. 그거는. 임대 관리는 남의 건물을 내가 관리해 주는 거죠. 그런 일 해요 안 해요? 개공들도 하잖아요. 저 원룸 통으로 이게 맡아가지고 건물주가 저 멀리 사니까. 네, 그럼 이제 어떤 일을 해요? 달마다 월차에 맞밀리게 잘 받아서 주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뭐 관리비 받아가지고 저 건물 관리도 해주고 그런 일이죠. 임차인과 어떤 문제 있으면 그것도 해결해주고 그리고 매달 얼마씩 받겠지 이렇게. 그러겠죠? 이거는 중개 보수이다 아니다? 아니는 거지. 이건 중개하고 받는 대가는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런 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러고만 지나가면 돼요 지금. 이거 이제 어떻게 틀리게 되느냐 이거는 아직 안 적어 드릴게요. 네. 거의 지금 5개가 뭔지를 먼저 눈에 익히는 게 순서 아니겠어요? 네. 예를 들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어요. 적지 마시고 상업용 건축물에 임대업 할 수 있다. OX. 임대업. X. 임대 관리. 임대업이 아니라. 됐나요? 또 24회 때 얘기 나왔네. 농업용 건축물에 관리 대행 할 수 있다. X. 농업용 건축물이 아니고 뭐?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 네. 어떻게 틀리 나오느냐 이것까지 지금 순서는 아니에요. 자, 이걸 먼저 눈에 익히는 게 좋다.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에 대해서 임대관리, 관리대행 할 수 있다. 이런 일은 중개업은 아니다. 자, 세 번째는 부동산의 이용에 대하여 또 개발에 관하여 또 거래에 관하여 뭐 해준다? 상담. 이런 걸 이제 흔히들 부동산 컨설팅 이렇게 불러요. 예를 들어 이용 상담이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느냐 이런 걸 상담해 준다는 얘기지. 예. 그리고 토지 가지고 있는데 이 맨 땅에다가 어떤 건축물을 지어서 어떻게 이용하면 내가 극대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걸 상담해 준다는 얘기지. 이런 일을 주로 누가 해요? 공법 관련된 그쪽 실무 전문가들이 하겠지. 공법쌤 이런 거 하는 거 같잖아 느낌이. 안 그래요? 그쪽 관련된 거 같죠? 네. 그래서 토지 개발 상담, 또 투자 상담 이런 거 해주는 것이 3번이다. 컨설팅이다. 이건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부동산 개발업 할 수 있다.
부동산 개발업 X 개발 뭐? 상담. 개의 발을 잡고 상담을 해야 되지 개의 발을 잡고 흔들면 안 된다고. 네? 자, 개발을 꼭 상담. 이제 5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개. 자,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서 뭘 한다? 도배업체 또 이사업체를 뭐 해준다? 소개. 그리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핵심 단어는 소개하고 알선이에요. 도배업체를 소개해준다고, 이사업체를 소개해준다고. 개공들이 이런 일을 해요, 안 해요? 실제 하죠. 나 이거 그냥 해주는 줄 알았죠. 아, 뒤에도 커미션이 있었겠다, 다. 생각해보니까. 아닐라나?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받을 것 같아. 느낌 지금 해보니까 그래. 야, 우리 평소에 할 때는 그냥 그런 느낌 별로 안 들었잖아요. 아, 맞아. 받을 것 같아. 어쩐지 견적을 딱 200, 300으로 끊어서 하더라. 거기에도 얼마 가져가겠다. 아니? 그러겠죠? 네, 그러겠습니다. 도배업체 소개, 이사업체 소개, 인테리어 업체 소개 이런 알선하는 겁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법인인 개공 공법이죠, 우리가. 법인인 개공은 도배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X.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틀립니다. 이건 잘 나오니까 하나만 써볼까요? 도배업체, 이사업체를 운영하면 OX. X. 지금 X라고 쓰는 거는 뭐예요? 여기 그 밖에죠, 그 밖에. 그 밖에. 예. 이거 중개업과 5개와 경공매 할 수 있고 그 밖에는 못 한다며. 이런 것들을 이제 틀리게 내고 그래요. 자, 5번째. 5번째는 뭡니까?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해서 뭐 한다? 분양 대행. 자, 분양 대행도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이거 하나만 공부하고 갈까요? 분양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분양.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눠서 판다는 얘기예요. 쪼개서 판다고. 네. 그리고 이제 조건은 신축 건물. 신축된 건물을 쪼개서 파는 걸 뭐라고 한다? 분양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것도 일종의 매매는 매매죠. 파는 건데 새로 지어진 건물을 쪼개 팔 때 분양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강아지도 새로 나서 파는 걸 분양이라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분양 대행은 뭡니까? 이걸 대신해 주는 일이죠. 자, 갑이 지은 건축물을 쪼개서 누가? 을이 이걸 팔아준다 이 말이죠. 됐어요? 이거 이제 분양 대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 대행은 중개와 다르다라는 것이 판례의 내용이기도 해요. 이건 중개업이 아니라고. 이거는 위탁 매매의 개념이에요. 위탁 매매의 개념. 이게 이제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 생각해 보면 지금 갑이 만든 컴퓨터 10대를 내가 만들 줄은 아는데 팔 줄은 잘 모른다. 네가 좀 팔아줄래? 이거죠. 그럼 얘들이 이제 컴퓨터를 사죠. 컴퓨터를 사면 얘한테는 뭐 줘요? 컴퓨터 대금을 주는 거죠. 그런 거죠. 컴퓨터 값을 받는 거죠. 수수료는 누구한테 받아요? 갑한테 받아, 얘네들한테 받아. 물건 사는 사람한테 수수료 달라고 그래? 그건 아니죠. 물건값 받고 수수료는 얘한테만 받는 일이죠. 한쪽으로만 받는 일이라고 이게. 한쪽으로만 받는 일. 네. 분양 대행도 마찬가지죠. 얘한테만 이제 수수료 받는 일이죠. 얘들은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을 치르는 거고. 네. 이게 이제 분양 대행이라서 중개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세 안 세? 세죠. 수수료가 굉장히 셉니다. 분양 대행 하면은 기본 한 5% 뭐가 돼요? 5%는 가져가요. 평택에서 재미들 많이 받겠다. 한 5억짜리만 분양해줘도 얼마요? 2,500이요. 보비 10배예요, 10배. 보비 10배. 이미 재미 다 받겠다. 우린 늦었네, 뭐. 그렇죠. 네. 재미 많이 봅니다, 이거. 수수료가 굉장히 셉니다. 왜 이쪽에 목매달고 다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이거 하나 맛보면 뭐 보비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분양대행은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상가에 뭐 분양대행, 또 주택에 분양대행.
2번 28회 정답이 이거였습니다. 택지 분양대행 OX X 법인인 개공은 택지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정답이었어. 정답. 이거 나올 거라고 미리 예상했다 안 했다? 했다. 그 전에도 나왔다 안 나왔다? 이미 다 나왔던 거야. 몇 번이나 나왔던 거야 이거. 자, 그렇습니다. 이런 건 적중이 아닙니다. 기출문제가 적중해 준 거지. 자, 6번 가죠. 6번은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의 제공을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업이다 이 말인데 개공들을 가맹점으로 모집해서 매월 정보를 제공해주고 얼마씩 받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네, 프랜차이즈업을 한다. 근데 이거는 포인트는 여기에요. 누굴 대상으로라고 처음 적혀 있죠. 처음 나왔죠 이 말이.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개공이 아닌 자가 들어가면 틀리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중개 의뢰인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어때요? 틀렸죠? 근데 그건 잘 안 내요. 왜냐하면 중개 의뢰인 들어가면 이 문장에 어울려요? 중개 의뢰인이 집 팔아주세요 이게 찾아왔어. 개공이 앉아봐 봐봐. 너에게 중개업의 경영기법을 제공해주고 싶어. 1,000만 원만 내. 웃기고 있네. 중개 의뢰인이 그게 왜 궁금해? 하나도 안 궁금하죠? 안 궁금해. 이렇게 나왔었어요. 등록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OX. 왜 틀렸어요?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준비 중이는 안 되고 이미 등록한 누구? 개공 대상으로. 이렇게 이 부분이 되게 잘 나와요. 오래전에 이런 지문도 나왔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그래서 시험 보다가 사람들 빵 터졌어. 막. 아 웃겨 죽겠네. 시험 준비할 일이지. 자, 등록한 누구만 대상으로? 개공만 대상으로다. 자, 여기까지가 몇 개? 5개. 여기까지가 5개. 자, 그러면 칠판 보시고 법인인 개공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거 찾으면 된다고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거 찾으면 그게 답이다 이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이런 것들은. 5개 했고 이제 7번 뭐 해야 돼요? 경공매 해야죠. 경공매. 자,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죠. 경매. 대표적인 경매는 어떤 경매예요? 은행에 내 거 부동산을 담보로 돈 빌렸죠. 돈 빌렸어요. 근데 안 갚아. 은행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게 경매. 채권 회수하는 거죠. 경매. 그 다음에 공매. 공매는 대표적인 건 뭐냐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어. 체납하면 국세청이나 지자체에서 이 사람 소유 부동산을 압류해요. 압류한 다음에 이제 그 공매를 신청하는 거죠. 공매를 하는 것을 강제 매각하는 걸 뭐라고 한다? 공매라고. 대표적인 공매가 그거예요. 공개 매각, 이것도 입찰 방법으로 낙찰을 받아간다는 얘기죠. 자, 경매나 공매 부동산에 대해서 첫 번째 뭘 할 수 있대요?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 이거는 입찰은 의뢰인 당신이 하고 나는 권리 분석해주고 상담해주고 이런 일 하는 거죠. 이게 권리 분석 알선이에요. 네? 네. 아 힘들어. 왜 이렇게 비싸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입찰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무슨 말인가 모르겠죠 이게.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 여러분 입찰이라는 단어는 알아 몰라? 입찰. 입찰이라는 단어를 알잖아요. 경매가 되면 내가 입찰을 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입찰하는데 입찰을 매수 신청이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죠. 느낌이. 내가 입찰한다는 거는 내가 사는 걸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수를 신청한다. 매수 신청이 무슨 말이다? 입찰이다. 입찰. 그럼 입찰을 대리한다라는 건 대리인으로 입찰한다는 얘기잖아요. 대리인으로 입찰한다고. 그럼 여기 이제 경매가 곧 진행됩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 의뢰인으로부터 뭘 받아서? 대리권 한마디로 위임장, 인감증명서 받아서 내가 경매에 대리인으로 입찰한다는 거죠. 대리인으로 뭘 한다? 입찰을 한다 이거지. 그럼 입찰표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아무개, 대리인, 개공 이렇게 쓰는 거죠. 뒤에 위임장 또
인감증명서 이렇게 붙여서 법원에 입찰하는 거예요. 입찰하면 1등을 했네. 내 거 아니니까 그냥 질러버리지 그냥. 1등, 2등이 10억 차이야. 자, 질러버렸어요. 1등 했어요. 1등 하면 본인이잖아요. 본인. 얘는 대리인이고 본인이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렇게. 그리고 나는 뭐 받는다?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일을 뭐라 한다? 매수 신청을 대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초 이론이니까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경매는 일종의 그 소송 사건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A는 B는 A로부터 이제 돈을 빌렸어요. 돈 빌렸는데 얘가 이제 안 갚는 거예요, 지금. 돈 안 갚아요. 그럼 B는 A를 상대로 경매를 하고 싶으면은 지금 담보가 없죠. 돈만 빌려주고 차용증만 쓴 거예요, 지금. 차용증만 써놨는데 지금 담보가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동산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안 갚으니까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해요. 가압류 이런 건 등기법에서 자세히 배워요. 그냥 압류 안 난 얘기예요. 압류 시킨 다음에 돈 갚아라라고 뭐 해요? 소송을 해. 소송하면 돈 갚아라라고 뭘 주겠어요? 판결문 줄 거 아니에요. 이런 서류를 갖추어서 이 가압류된 부동산에다가 법원에 경매 신청하면 경매가 돼요. 됐나요? 이런 거 하기 싫으니까 다 저당권 설정하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하면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경매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자, 그럼 이게 경매하면은 소송을 거쳐서 경매가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는 무슨 사건이다? 소송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소송 사건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대리를 하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소송 사건 대리하는 게 누구예요? 변호사지. 너무 잘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 경매 입찰을 대리하는 일은 원래 변호사법에 정해져 있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게.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가 2006년 1월 30일부터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어서 우리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업무를 준 거라고요. 원래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이었다가. 그 전에 2003년에는 법무사법도 개정돼서 법무사도 하게 됐어요, 이걸. 그래서 돈 받고 입찰을 대리하는 일은 대한민국에 셋만 할 수 있어요. 변호사 또 법무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딱 셋만 할 수 있어요. 대가성 있는 경매 입찰 대리를 할 수 있는 건 셋밖에 없어요. 됐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증을 따고 나서 어디 뭐 경매학원 이런 데 가가지고 이런 걸 뭐 배우고 뭐 그 수료증 받는다 의미 있어 없어? 전혀 의미가 없는 거고 그냥 한 장 수고하셨다고 주는 거예요. 그냥 전혀 공신력이 없는 그냥 그런 자격증이에요. 한 쓸모없는 거예요, 다. 그냥 실무를 배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별도의 자격증을 딸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이 경매 뭘 하고 싶다면 매수 신청 대리. 자, 다시 경매 뭐? 매수 신청 대리. 이걸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다고. 우리한테 주면서 조건부로 준 거예요. 변호사들이 그랬겠죠. 걱정돼. 너희들이 이거 하는 거 정말. 별것도 모르는 것들 어떻게 이런 거 하려고 그래? 걱정돼. 그러면서 조건부로 줬어요. 조건부로. 거기 보면은 7번의 셋째 줄. 다만 찾았습니까? 경매 부동산에 뭘 하고 싶으면 매수 신청 대리 이걸 하고 싶으면 어디서 정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디 찾아가시라고? 법원 가서 등록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중개업하려면 등록한청에 등록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경매 대리하려면 법원 가서 또 등록을 해야 된다. 절차가 또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 규칙이 이 책의 맨 뒷부분에 원래 있어요. 원래 있는데 여긴 없어요. 이번에 거기까지 못 가니까. 여긴 없어요. 기본서 나오면은 맨 뒤에 나옵니다. 경매 절차 배우고 경매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한 대법원 규칙을 따로 배운다고요. 우리 어떤 과정으로 경매 대리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배우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7번을 일부러 잘 써놨으니까 한번 연습 좀 배울 게 있는데 7번의 첫 줄과 두 번째 줄 보면은 네 개로 쪼개져 있죠. 경매 권리분석 알선 또 경매 매수 신청 대리 또 공매 권리분석 알선 또 공매 매수 신청 대리 네 개로 쪼개놨죠.
이 네 개 중에서 파랑색 뭘 하고 싶다면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이걸 하고 싶다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지방법원에 등록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세 가지는 그냥 해도 돼요. 그거 파랑색 할 때만 별도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낼 때는 이렇게 내요. 개공이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하려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법원에 등록해야 한다.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오로지 경매, 대리. 나머지는 우리가 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매도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해도 돼요. 거기까지 알아야 되는 것이 원래 여기까지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자, 지금까지 칠판 뭘 보셨나요? 법인인 개공은 중개업과 또 5개와 또 경공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배우셨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니까요.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아저씨가 나오죠?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이 법과 다른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운데 뭐 이것저것 써 있으니까 좀 말이 좀 헷갈리는데 이 말입니다. 이 법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에서 겸업을 제한한다면 그 일은 못하는 거죠. 그런 걸 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쓴 거예요. 예를 들면 개공이 공무원 할 수 있다? 중개업 하면서 공무원도 할 수 있나요? 왜 안 될까요? 그쪽 공무원 관련된 법에서 거꾸로 겸업을 금지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하게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법에서 겸업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업이 가능하긴 한데 적어도 다른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업무이어야 그걸 겸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됐나요? 네, 좋아요. 이상한 표정 짓지 말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법인인 개공의 겸업은 모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여기 했잖아, 여기. 짠, 짠, 짠. 하고도 남죠? 하고도 남잖아요. 네? 네. 문제 하나 풀어볼래요? 이거가 칠판 보고 문제 드릴게.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 상담할 수 있다. 오? 다 한다며. 네? 주택 분양 대행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이 사업체 운영할 수 있다. 됐어요? 이게 나중에 심화학습이에요. 여기까지 해야 돼. 분명히 못하는 애 있었잖아. 누구? 법인은 못해요. 근데 나머지는 해도 돼요. 됐죠? 그런 거까지 원래 풀 줄 알아야 됩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 주어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딱 뜨잖아요. 끝에는 할 수 있다만 맞아요. 못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외우면 돼.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나쁜 짓 빼고 다 할 수 있다. 다시 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뭐? 나쁜 짓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다음, 아저씨는 뭐 빼고? 경공매 빼고는 다 되는 거죠. 문제 내볼게요.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경매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주로 이런 걸 넣을 때 어떻게 낸다고요? 모든 개공은 이런 식으로 내줘요. 모든 개공은. 조금 어려운 거 하나 내볼까요?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 대행 할 수 있다. 맞았네. 됐죠? 지금 이게 필요한 건 아니고 이런 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어도 5개가 뭔지를 알아야죠. 어? 이게 5개인지 그 밖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죠. 됐나요? 그리고 이 그림을 외워야 되죠. 이거 알아야 되잖아. 이 그림을 외워야만 이게 풀립니다. 문제가. 네. 자, 이 단원이 뭔지 아셨죠? 이제 이렇게 개공들의 겸업을 비교해 보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이었다. 네. 나중에 다 눈 감고도 풀어요. 진짜 눈 감고도 풀어요. 됐습니다.
자, 고용인 파트로 갑니다. 고용인.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고용인 우리 소공이 있고 또 중개보조원이 있잖아요. 소공과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건데 자유죠. 그리고 인원수 제한도 없겠죠. 결격 사유는 없으면 얼마든지 고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용했을 땐 뭘 해야 된대? 고용신고라는 걸 해야 된다네. 그냥 데리고 일하는 게 아니고. 고용신고는 당연히 어디 가서 하겠어요? 등록한청이 하겠지. 읽어보죠.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했으면 그자가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한청에 신고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 위에다가 필기해 보실래요?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라고 하면 OX, X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되게 잘 나와요 이게. 근데 지금 우리 처음이니까 한번 이해를 좀 해봐야죠. 오래 전에는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는 고용일부터 10일 안에 신고해라 이런 제도가 실제 있었어요. 실제 있었고 이제 고용했으면 같이 이제 일하기로 했으면 그자가 그자가 출근한 날부터 열흘 안에 신고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걸 제도를 왜 개정했냐면 고용 신고를 안 하면은 업무정지 받거든요. 한 달짜리 업무정지 받아요. 공무원이 왔어요 사무실에. 아니 그 보조원 있는데 그 고용 신고 안 했다라고 옆집에서 찔려서 왔다고 지금 실제 찔려서 와 이렇게 찔려서 와요. 옆집에서 꼴보기 싫으니까 확 찔러버려 그냥. 보조원 고용 신고 안 했다고. 네 왔어요. 근데 개공이 뭐래요? 그저께 왔다고. 그저께부터 일 시작했다고. 열흘 안에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됐어요? 네. 그리고 또 딴 개공한테 찾아갔지. 고용 신고 안 했다며. 뭐래? 오늘 열흘이라고. 오늘이 이따 가려고 그랬다고. 걸려 안 걸려 이거. 이걸 누가 걸리겠냐고. 그러니까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 거죠. 다 열흘이 안 돼도 얘기하는 거니까. 제도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개정했어요. 어떻게 개정했냐. 그자를 고용했으면 그자가 출근하기 전까지 신고해라. 그러면 고용신고 안 한 사람이 앉아있으면 무조건 위반이 되죠. 됐나요? 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그 전에 소공은 무슨 교육을 받고 실무교육을 받고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도 받고 와야 되죠. 와야 되고요.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인터넷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인터넷 신고. 됐습니까? 인터넷으로 구청 시군구 홈페이지 가서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고서 있으니까 거기 내용 채워 가지고 이게 보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 제출할 게 없다는 얘기죠. 첨부 서류가 없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우리 등록 신청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냈어 안 냈어요? 안 됐어요? 왜 안 냈죠?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시군 공무원이 확인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여기도 밑에 낸대 안 낸대. 소공의 고용신고서 낼 때도 자격증 사본을 내지 않는다고요? 내지 않고요. 심지어 4번은 등록관청은 이 소공보조원이 결격사유 인지도 신원주의로 확인하고요. 실무교육, 직무교육을 받았는지까지 다 확인한대요. 이것도 전산망 연결될 때 확인한대요. 다. 그러니까 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굴 고용할 때는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결격이 없다는 서류를 갖춰서 내야 돼요. 외국인은 신원조회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올해 되게 중요한 문장들이었어요. 이게. 그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28회 올해 2017년에 신설된 내용이에요. 2번이. 그래서 올해 바로 시험에 나와서 정답으로 나왔어요. 이게. 네. 이렇게 그에 개정된 거 신설된 거는 시험에 이게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잘 나옵니다. 자, 고용신고했습니다. 그다음에 헤어질 때 무슨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해고는 사장님이 자를 때 해고잖아요. 스스로 관둘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고용관계 종료라고 표현해요. 자, 고용관계 종료됐으면 그날부터 얼마 이내? 10일 안에 신고해라 이건데. 이건 상식적으로 미리 신고할 수는 없죠. 공무원 찾아가서 그래요. 저 쟤를 자르고 싶어서 왔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헤어졌어요 라고 신고하라는 얘기지. 10일 안에 신고하라고. 잘리면 기분 어때요? 기분 더럽잖아. 그래서 10일 어떻게 읽으면
에이 10일 해봐요. 왜 뭐 그런 것도 못해요? 다시 잘리면 기분 어때? 더러워. 어떻게 읽으라고? 에이 10일 이렇게 신고하면 됩니다. 자 들어가시고. 자 자신 있게 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2번 제목이 뭡니까? 고용인에 대한 개공의 책임이라고 되어 있네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법제 15조 2항이 있죠.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법조문이에요. 소공보조원의 어떤 행위는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본다. 일단 업무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업무상이라는 건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소공보조원이 중개 업무 관련해서 한 행위는 누가 한 걸로 보니까 개공이 한 걸로 보니까 개공이 책임지세요.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업무상이라는 단어를 모든 이렇게 내기도 해요. 뭐라고요? 모든. 소공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개공행위로 본다. X.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그의 인생을 책임져야 돼 내가? 그럴 수는 없잖아. 같이 살아도 책임질까 말까인데 지금. 그래서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다. 그럼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지금은 깊게 공부할 필요 없는 내용이고요. 잠깐만 칠판을 보셔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기는 이 부분은. 여긴 중개보조원이 있어요. 중개보조원에 중개 업무와 관련된 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나 과실로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방금 읽었던 15조 2항은 뭐였어요? 소공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의 행위로 본다. 그러면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읽으면 돼요. 그냥 그대로 대입해서. 개공이 사고 친 걸로 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의뢰인은 개공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그냥. 끝이야 끝. 이게 다요. 그럼 하나만 질문 더 드릴게요. 그럼 중개보조원은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내가 사고 쳤는데 나는 책임이 없고 사장님은 책임. 뭐 그런 세상에 다 있어? 아빠야? 미성년자야 여기? 자 다시 못 들은 걸로 할게. 못 들은 걸로. 자 중개보조원은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너도 책임 있다. 너와 둘이 함께 책임을 진다는 얘기야 이게. 사장님만 책임진다. X로 나와 실제 시험에도. 됐어요? 근데 이게 진짜 웃기는 사건인 게 나중에 그 기본서 나오면 나올 텐데요. 이게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 중개보조원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가 한 행위는 개공이 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우리 법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내가 책임진다는 말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주장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로 대법원까지 갔어요. 판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웃기고 있네. 야 인마 네가 사고 치고 네가 책임 없으면 말이 되냐 이게?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지. 좀 더 우아하게 얘기했지. 우아하게 얘기했는데 자 이제 이거를 한 가지 이해할 게 있거든요. 자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의 관계에서 볼 때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어디서? 어디서 들은 건 잘 모르겠어요. 특별법이란 무슨 말이에요? 특별한 법이란 얘기지 뭐. 이게 이제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 특정한 사건 이런 거에 적용되는 걸 특별법이라고 그래요. 얘들은 일반법이라고 그러고 민법과 중개사법 사이를 보면은 사람 중에 여기는 중개사를 규율하는 법이지 여기는 모든 사람이고 사건 중에는 부동산 중개 규율하는 사건이죠. 적용하는 법이지 여기는 모든 사건 규율하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은 민법에 대해서 무슨 법이다? 특별법이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걸
그러면 아까 제가 미성년자 결격 사유라고 그랬죠. 민법에는 혼인하면 성년으로 본다고 돼 있으나 우리 법엔 그런 규정이 있으니 없으니 특별법 우선 적용됨으로 결격이란 이게 아까 그 얘기고, 또 하나는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는데 이 여기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보충해 적용합니다. 이 법에는 한계가 있잖아. 법조문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자, 이 법에는 보조원 네가 책임진다는 말은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책임을 안 진다는 말도 없어. 이게 무슨 법을 적용해서? 민법을 적용해서 민법에 나중에 750조 배워요. 750조. 이따 쉬는 시간에 찾아봐도 돼요. 민법 750조. 불법 행위로 인한 고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됐나요? 그러니까 너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 그러는 거지. 개공의 행위로 본다라는 규정은 너의 면책은 이거 아니고 면책 규정은 아니고 둘이 함께 책임진다는 말로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결론이 나온 사건이었어요. 이게. 되셨죠? 참 쉬운 얘기 어렵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너 사고 쳤으면 너도 책임지고 누구도 너도 책임지라는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별거 없죠? 그러면 네가 물어줬어. 손해배상을 해줬다. 너에게 다시 책임을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물어야 되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구상권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 관계가 바로 아까 그 15조 2항의 법조문을 공부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민사책임이라고 쭉 적혀 있는데 그냥 참고로만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밑에 양벌규정 형사책임 있는 거 있죠. 그건 지금 볼 필요 없어요. 볼 필요 없고 방금 우리는 어떤 파트를 공부했다? 고용인이라는 파트를 공부해봤어요. 자, 3절로 합니다. 3절에 조금만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자고요. 3절은 이제 중개사무소 설치라고 돼 있는데 굉장히 짜잘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시험에도 무지 많이 나와요. 뭐 세 문제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이게. 3절만 적어도 두세 개는 나와요. 두세 개. 자, 동그라미 1번 내려갈게요. 개공은 등록한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둘 텐데 몇 개만 두라네?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라고 법에 적혀 있다. 그 이유는 중개사무소를 또 하나 두면 분명히 딴 사람이 할 거잖아요. 딴 사람이 중개업을 할 테니까 당연히 한 개만 둘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지. 법인도 주된 중개사무소 딱 한 개만 둘 수 있는 거죠. 이건 분사무소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중개사무소하고 분사무소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중개사무소는 몇 개만? 한 개만 둘 수 있다. 등록한청 안에다 딱 한 개만 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하면 안 된다고 돼 있죠. 네. 이게 참 이게 웃기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기초 이론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얘기 좀 해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그 방금 읽었던 천막과 같은 임시 시설물 설치하면 안 된다. 이 법조문이 2005년에 신설되거든요. 신설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법조문이 없었죠.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옛날에 아파트 분양 시장이 뜨거웠잖아요. 지금도 일부 그렇지만은 모델하우스 앞에다가 천막 같은 거 설치하고 다 떴다방 하잖아요. 피부차 팔고 분양권 사고 팔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거창하게 천막을 설치해서 천막을 설치하고 그 분양권 사고 파는 거 도와주고 이런 거 하다가 걸린 거예요. 뭘로 걸렸냐면 방금 중개사무소는 몇 개만 더 해야 돼? 한 개만 더 해야 돼. 중개사무소 2개 두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이거든요. 이걸로 기소가 된 거예요. 이것도 뭐라고? 중개사무소다 이렇게 주장한 거지.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형사사건으로 대법원 갔더니 판사님 뭐라고 했냐면 천막은 외부와 차단되어 있다. 안에 사무직기를 갖추었다. 그러면 충분히 중개를 하는 사무소라고 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위반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이게 위반이라고 이게. 이제 2004년이에요. 2004년. 200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파라솔. 이제 그 공무원들이 이제 흥이 나가지고요. 이게 이제 위반 나왔잖아요. 파라솔 너 찌른 거예요. 파라솔이 과연 뭐냐? 중개사무소냐? 이걸로 또 대법원까지 가서 진짜 대법원까지 갔어. 근데 판사님이 이건 사무소리 아니래. 아니 우리가 파라솔 보고 사무소라고 하진 않잖아. 지나가다가 사무소 멋진데?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개사무소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결국 위반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나왔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다 난리 났지 이제. 팔아서 설치하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국토부 공무원들은 이제 기대를 했죠. 이것도 이제 중개사무소로 해서 사람들이 못 두게 하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게 위반이 아닌 걸로 나와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냐? 법을 만들어 버렸다냐. 법을 만들어서 그때 만들었어요 이거를. 천막과 같은 임시 중개 시설물로 두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만들어서 저 판례는 이제 전혀 의미가 없게 된 거죠. 되셨죠? 이것도 위반으로 하겠다는 거야. 임의적 등록 취소를 뭘 보고 임등치라고 그러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등치, 상등치 이런 말은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어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안 할 때는 뭘 준다? 업무 정지를 대신 준다. 그리고 형벌은 1-1이다. 나중에 다 외워집니다. 이거 하나만 이어갈까요? 자, 좀 지난주에 우리 이중 등록 배웠죠. 오늘 복습도 했고 이중 등록 절등치였죠. 얘는 이중 사무소죠. 이중 사무소. 그럼 이중 등록과 이중 사무소는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뭐 이왕 공부하는 거 차이점만 알고 갑시다. 별 차이 없어 보이죠? 아, 우리 대화 좀 해, 제발. 뭐라고도 좀 해봐요. 자, 이중 등록과 이중 사무소는 별 차이 없어 보이잖아요. 쉽게 차이를 구분하기도 어려워, 지금 사실은. 근데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말 그대로예요. 이중 등록은 뭘 두 번? 등록을 두 번 한 거야. 등록을 두 번 한 거야. 그럼 사무소는 2개이겠죠, 아마도. 네?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몇 번, 뭘 두 번 하면? 등록을 두 번 하면 절동치라고 무조건 풀어오면 돼요. 그럼 이중 사무소는 등록은 몇 번? 한 번이어야 맞지. 그럼 이 등록을 두 번 했으면 이중 등록을 할 테니까 여기는 등록은 몇 번? 한 번. 사무소는 몇 개? 2개라고 이해하면 돼요. 이거는 법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여러분 생각해도 별 차이는 없어 보이죠? 네? 아, 그놈이나 별 차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는 절등치, 하나는 임등치라고 만들어진 걸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지 뭐. 됐어요? 예. 마지막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게 그놈이 그놈 같아서 마지막까지 우리 괴롭히니까 그냥 그러고 이해만 하고 지나가세요. 지금은 이렇게 중개사무소는 몇 개만 둬야 되는데 한 개만 둬야 되는데 동그라미 2번 예외로서 어떤 계공은 법인인 계공은 등록관청부터 읽을게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뭘 둘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앞에는 어떤 계공만? 법인인 계공만 나와야 되죠. 다른 계공이 들어가면 틀리는 거죠. 자, 그럼 현재 중개사무소는 한 개만 더 해야 돼. 임시시설물 두면 안 돼. 예외적으로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어. 이걸 하셨어요. 잠시 후에 계속 하시죠. 양거로 2번부터는 이제 사무소 명칭, 사무소 이름 짓는 방법, 간판에 이름 쓰는 거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네, 잠시 하겠습니다.